엄마 뭐해요? 왔니, 아들? 요즘 줄여야 할 것들에 대한 영상을 보고 있어. 엄마, 이제 은퇴하시고 뭐가 또 줄일 게 있다고요? 이미 다 정리하신 것 같은데. 나이 들수록 줄일 게 더 많아지더라고. 그게 오히려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어떤 걸 줄이신다는 건데요? 먼저 말부터 줄이는 게 좋더라고. 내가 어릴 때 엄마가 잔소리가 많았잖아.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말들이 얼마나 필요 없었는지 몰라. 노년 심리학자 정태호 교수는 노인들의 과도한 말하기는 종종 불안감의 표현이라고 설명합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받고 싶은 욕구, 세상에서 소외되지 않으려는 마음이 때로는 불필요한 말의 형태로 표출됩니다. 실제로 서울시 노인종합복지관의 행복한 노년 대화법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명숙 할머니의 사례는 주목할 만합니다. 전에는 자식들이 오면 이것저것 간섭하고 잔소리하느라 결국 싸움이 났어요. 근데 말을 줄이고 경청하는 법을 배우고 나니까 자식들이 오히려 더 자주 찾아오더라고요. 부산의 한 노인대학에서는 하루 10마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정말 중요한 10마디만 하자는 취지였는데 참여자들의 가족관계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경로당에서도 변화가 생겼어. 예전에는 누구 며느리는 어떻고, 누구네 아들은 어떻고, 그런 이야기로 시끄러웠는데, 이제는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시간이 많아졌지. 특히 김 할머니가 큰 변화를 보여주셨어. 김 할머니의 사례는 특히 인상적입니다. 평소 남의 일에 지나치게 관여하시던 분이었는데, 하루에 불평 한 번만 하기, 도전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불가능할 거라 했지만 한 달 후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말수가 줄어들수록 보이는 게 많아져. 사람들 표정에 담긴 감정도 보이고 계절이 변하는 것도 더 잘 느껴지고 무엇보다 내 목소리보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더 잘 들리더라. 노인 의사소통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말 줄이기 5단계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 하루에 한 번은 침묵 시간 갖기기. 두 번째, 말하기 전에 3초 생각하기. 세 번째, 조언은 요청받았을 때만 하기. 네 번째, 부정적인 이야기는 일기장에 쓰기. 다섯 번째, 하루 중 가장 중요한 대화 3가지만 아끼기. 실천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지. 특히 내 동생 이혼할 때 이혼하면 안 된다. 참고 살아라. 체면을 생각해라. 그런 말들이 결국 동생을 더 힘들게 했더라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저 안아주고 엄마가 있다는 말 한마디면 충분했을 텐데. 노인 상담 전문가 김영희 박사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가장 큰 갈등 원인은 과도한 개입과 조언이라고 지적합니다. 특히 결혼, 육아, 직장 문제와 같은 민감한 주제에서 더욱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 경로당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했어. 일주일 동안 자녀들에게 조언하고 싶은 말을 일기장에 적어보자고 했지. 그랬더니 평균 20가지가 넘더라고. 근데 일주일 뒤에 다시 읽어보니까 그 중에 정말 필요한 말은 2~3개 정도였어. 서울대학교 노년학과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조언이 자녀에게 실제로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 경우는 27%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경청과 정서적 지지를 받았다고 느낄 때 부모 자녀 관계 만족도가 85% 상승했다고 합니다. 말을 줄이면서 특별한 경험을 했어. 아파트 단지에 사는 황 할머니 이야기인데, 황 할머니는 평소 수다쟁이로 유명했습니다. 특히 손주들 키우는 이야기만 나오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이어졌죠. 그러다 어느 날 목이 아파서 말을 못하게 되었는데, 그게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3일 동안 말을 못하게 되니까
오히려 주변이 더 잘 보이더래. 손주들이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 그동안 자기 말만 하느라 보지 못했던 게 보이기 시작한 거야. 노인대화 클리닉의 박상현 소장은 말의 양이 줄어들수록 대화의 질은 높아진다 하고 강조합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현명한 말하기 4단계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꼭 해야 할 말 3가지 정하기. 두 번째, 상대방의 표정 변화 관찰하기. 세 번째, 조언하고 싶을 때는 혹시 내 의견을 들어보고 싶니? 라고 먼저 물어보기. 네 번째, 하루 끝에 오늘 한 말들 되돌아보기. 그런데 말을 줄이다 보니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어. 주방에서 맡아지는 이 향기 맡아보니 어때? 주방에서는 은은한 허브 향이 퍼져 나왔습니다. 아,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요. 된장찌개 같기도 하고. 맞아. 된장찌개인데 요즘은 나트륨을 줄이는 특별한 방법을 쓰고 있어. 이게 두 번째로 줄여야 할 거야. 엄마는 부엌으로 들어가 된장찌개 냄비 뚜껑을 열었습니다. 이게 보통 된장찌개랑 좀 달라. 예전에는 된장 듬뿍 넣고 멸치 액젓에 그렇게 짜게 먹었는데 요즘은 방법이 따로 있어. 대한영양사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WHO 권장량의 2.5배에 달합니다. 특히 65세 이상에서는 미각이 둔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음식을 더 짜게 먹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 고혈압 진단을 받고 나서 김동연 선생님이란 분을 만났어. 노인 영양관리 전문가셨는데 그분이 알려주신 방법이 정말 좋더라고. 첫째는 육수를 내는 거야. 엄마는 냉장고에서 다시마와 표고버섯, 물을 꺼냈습니다. 이걸로 육수를 내면 자연스러운 감칠맛이 나. 거기에 마늘, 양파를 충분히 넣고 오래 끓이면 소금 없이도 맛이 나는 거야.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지. 40년 넘게 유지해온 입맛을 바꾸는 게 쉽지 않더라고. 서울대병원 영양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저염식에 적응하는데 평균 3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단 적응하고 나면 오히려 이전에 짠 음식이 불편하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우리 아파트 주민 모임에서 맛있게 싱겁게 프로그램을 시작했어. 매주 화요일마다 모여서 저염식 요리를 배우는 거야. 처음에는 다들 맛없다. 이런 걸 어떻게 먹냐 했는데 특히 인상적인 변화를 보인 것은 이영수 71세 할머니였습니다. 평생 짜게 먹던 분이었는데 뇌경색 경고를 받은 후 저염식을 시작했습니다. 3개월 만에 혈압이 정상 수치로 돌아왔고 부종도 눈에 띄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우리만의 비법이 몇 가지 있어. 첫째는 천연 조미료를 활용하는 거야. 마늘, 생강, 파. 이런 기본 양념으로도 충분히 맛을 낼 수 있어. 둘째는 식초와 레몬즙을 활용하는 거고, 셋째는 허브를 사용하는 거지. 2023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연구에 따르면 향신 채소와 허브를 활용한 저염식 섭취 시 나트륨 섭취량이 평균 42% 감소했다고 합니다. 더불어 미각 만족도도 오히려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로당에서도 변화가 시작됐어. 예전에는 다들 김치, 장아찌 같은 짠 밑반찬만 가져왔는데 요즘은 채소 위주의 생채소 반찬이 늘었지. 특히 박할머니가 만드는 양배추 쌈이 인기였어. 저염식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단계별 저염식 적응법을 제시합니다. 첫 달에는 현재 사용하는 소금량의 80%만 사용하기. 둘째 달에는 60%로 줄이고 대신 향신채소 늘리기. 셋째 달에는 40%로 줄이고 식초, 레몬즙 활용하기. 넷째 달에는 천연 조미료로 완전 대체하기.
그런데 말이야. 이렇게 짜게 먹는 걸 줄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세 번째 줄여야 할 것도 보이더라. 바로 술이야. 엄마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에는 아버지가 생전에 좋아하던 마당 의자가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 기억나지? 매일 소주 한 병씩 드시다가 간경화로 돌아가셨잖니. 그때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있어. 술은 약주라고 하지만 실은 독주였다고. 우리나라 노인 알코올 중독 유병률은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입니다. 특히 은퇴 후 여가 시간이 늘어나면서 음주량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우리 아파트 노인회에서 재작년부터 건강한 100세 프로젝트를 시작했어. 매주 화요일마다 모여서 술 대신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야. 처음에는 3명이 전부였는데 지금은 20명이 넘어. 노인건강연구소의 최근 보고서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소량의 음주도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하는 노인의 경우 약물과 알코올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부작용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지난달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 이웃집 최할아버지 이야기야. 40년 넘게 매일 술을 드시던 분이었거든. 최 씨 할아버지는 은퇴 후 우울증이 찾아와 술로 하루를 보내던 분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걱정돼서 건강한 100세 프로젝트에 모시고 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술 생각이 나서 잠도 못 주무시고 짜증만 내셨대. 근데 우리가 시작한 취미 바꾸기 운동에서 변화가 시작됐어. 서울시립병원 중독관리센터의 노인 음주 대체활동 프로그램 연구 결과를 보면 음주 대신 새로운 취미 활동을 시작한 노인들의 85%가 6개월 이상 금주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최 씨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목공예를 좋아하셨다는 걸 알게 됐어. 그래서 복지관에 목공예 수업을 신청해 드렸지. 이제는 매일 아침 9시에 작업실로 가셔. 작은 목공예품들을 만들어서 아이들 장난감도 만들어 주시고 술 생각이 날 시간이 없대. 노인 음주 문제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단계별 절주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음주 일기 쓰기. 언제, 어디서, 누구와 마시는지, 마시게 된 감정적 계기는 무엇인지, 음주 후 건강과 관계의 변화는 어떠한지 쓰기. 두 번째, 대체 활동 찾기. 과거에 좋아했던 취미 되살리기. 새로운 배움에 도전하기. 봉사활동 참여하기. 세 번째, 음주 환경 바꾸기. 술자리가 많은 모임 줄이기. 집에 술 두지 않기. 술 마시는 친구 대신 운동하는 친구 만들기. 술을 줄이고 나니까 변화가 눈에 보이더라고. 우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아. 그리고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도 더 또렷하게 할 수 있고. 무엇보다 가족들이 좋아하지. 대한노인의학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인의 절주나 금주는 단순히 건강 개선뿐만 아니라 가족 관계 회복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특히 손주들과의 관계가 크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술을 줄이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네 번째로 줄여야 할 것도 보이더라. 바로 불필요한 인간관계야. 인간관계요? 나이 들면 외롭다고 하시면서. 외로움이랑 불필요한 인간관계는 달라. 나이 들수록 진짜 필요한 관계가 뭔지 보이더라고. 예전에는 무조건 사람 많이 만나는 게 좋은 줄 알았어. 동창회, 개모임, 노인회. 이것저것 다 나갔지. 근데 그러다 보니 오히려 더 피곤하고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는 것 같더라고. 노년 심리학 전문가 이정훈 교수는 노년기의 인간관계는 질적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설명합니다. 양적으로 많은 관계보다는 정서적 지지와 이해를 나눌 수 있는 진정한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40년 동안 다니던 동창회를 그만뒀어. 매번 가면 누구 자식은 어떻고 누구는 얼마를 벌고 그런 이야기만 하는데 그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나 싶더라고. 거기다 모임 나갈 때마다 옷차림이나 선물에 신경 쓰느라 경제적 부담도 컸지. 서울시 노인복지관의 행복한 노후 생활 실태 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의 62%가 의무적인 모임 참석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우울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합니다. 우리 단지 박할머니 이야기 들어봐. 원래 동네에서 제일 바쁘신 분이었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모임 저 모임. 그러다 작년에 무릎 수술하고 2달 동안 집에만 계시게 됐는데 그게 오히려 전환점이 됐대. 박씨 할머니는 그동안의 인간관계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개가 넘는 모임 중에서 정말 의미 있는 관계는 몇 개나 될까 고민했고 결국 3개의 모임만 남기고 모두 정리했다고 합니다. 신기한 건 관계를 정리하고 나니까 오히려 더 깊은 우정이 생겼다는 거야.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 가장 친한 3명이랑 공원 산책하면서 진짜 속 이야기를 나눈대. 서로의 건강도 챙겨주고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진짜 친구가 생긴 거지. 노인 여가문화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질 높은 소수의 관계를 유지하는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정기적으로 만나는 친구의 수가 34명인 경우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관계 정리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셨어요? 엄마는 노트 한 장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관계 정리 체크리스트가 적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만남 후 에너지 체크하기. 만나고 나서 기분이 좋아지는가? 다음 만남이 기대되는가? 대화가 부담스럽지 않은가? 2번째, 관계의 진정성 확인하기. 어려울 때 연락할 수 있는 사이인가? 나의 성장과 변화를 응원해 주는가?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가? 3번째, 실질적인 도움 여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관계인가?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가? 경제적 부담이 과하지 않은가? 이걸로 하나씩 체크해 보니까 정리해야 할 관계가 보이더라고. 처음에는 미안하고 죄책감도 들었지.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서로를 위한 결정이란 걸 알게 됐어. 그런데 엄마 약장이 많이 비었네요. 예전에는 건강식품으로 가득했던 것 같은데. 엄마는 부엌 선반을 가리켰습니다. 예전에는 온갖 영양제와 건강식품으로 가득했던 선반이 이제는 몇 개의 약통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5번째로 줄여야 할 거야. 약과 건강식품. 사람들이 선물로 가져다 준 거 미안해서 다 먹었더니 오히려 몸이 더 안 좋아지더라고. 각각은 좋은 거라고 해도 너무 많이 먹으면 독이 될 수 있어. 대한노인의학회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89%가 2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으며 평균 4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정기적으로 방문한다고 합니다. 지난해 최할머니한테 있었던 일 기억나?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나왔잖아. 알고 보니 여러 병원에서 받은 약들이 서로 충돌을 일으켰던 거야. 한 병원에서는 혈압약을 주고 다른 병원에서는 관절약을 주고 거기에 이웃들이 좋다고 준 건강식품까지 먹었더니 큰일 날 뻔했지. 노인의학 전문의 김성준 박사는 약물 상호작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노인 응급실 방문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합니다. 특히 5개 이상의 약을 동시에 복용하는 다제 약물 복용의 경우 부작용 위험이
2배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로당에서 특별한 실험을 했어. 약봉지 모아보기 대회였지. 이 실험은 충격적인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참가자 한 명당 평균 8.3개의 서로 다른 의료기관에서 받은 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그중 42%가 비슷한 성분의 약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작한 게 약 줄이기 5단계 프로그램이야. 첫 번째, 약봉지 총집합. 모든 약을 한 자리에 모으기. 복용 중인 약 목록 작성하기. 유통기한 확인하기. 두 번째, 주치의 정하기. 믿을 수 있는 주치의 한 명 정하기. 모든 약 목록 보여주기. 정기적인 약물 조정 상담 받기. 세 번째, 건강식품 점검. 복용 중인 건강식품 목록 작성. 의사와 상담하기. 필수 영양제만 남기기. 네 번째, 대체 요법 찾기. 가벼운 운동으로 관절 건강 지키기. 식습관 개선으로 혈압 관리하기. 스트레스 관리로 수면 개선하기. 다섯 번째, 정기적인 점검. 3개월마다 약물 검토하기. 부작용 일지 작성하기. 개선점 확인하기. 처음에는 다들 불안해했어. 약을 줄이면 건강이 더 나빠지는 거 아닐까 하고. 근데 한 달, 2달 지나니까 변화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 실제로 서울시립병원에 노인 약물 적정화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73%가 약물 감소 후 오히려 건강 상태가 개선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영희 할머니는 10가지가 넘는 약을 드시다가 3가지로 줄이셨어. 처음에는 불안해하셨는데 2달 만에 어지럼증이 사라지고 수면의 질도 좋아지셨대. 가장 큰 변화는 식욕이 돌아온 거였지. 약을 줄이면서 특별히 주의하실 점이 있었나요? 그럼 절대로 자기 맘대로 약을 끊으면 안 돼.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고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야 해. 그리고 약을 줄이는 대신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게 중요해.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약 줄이기 생활 수칙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정기적인 운동. 하루 30분 이상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 근력 운동. 두 번째, 식습관 개선. 저염식 실천. 채식 위주의 식단. 규칙적인 식사. 세 번째, 스트레스 관리. 충분한 수면. 취미 활동. 명상이나 요가. 결국엔 다 연결되어 있더라고. 말을 줄이니 스트레스가 줄고, 짠 음식을 줄이니 혈압이 안정되고, 술을 줄이니 수면이 좋아지고,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줄이니 마음이 편해지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약도 줄일 수 있었어. 박 씨는 엄마의 말씀을 들으며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승진을 위해 끊임없이 무언가를 채우기만 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저도 이제 줄여야 할 것 같아요. 불필요한 약은 과도한 회식, 스트레스성 폭식. 그래, 우리 아들도 이제 알았구나. 나이 든다는 건 결국 삶의 지혜를 얻어가는 거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필요한 만큼만 살아가는 거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에서 줄여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요? 때로는 비우는 것이 채우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세월을 더해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지혜를 통해 진정으로 필요한 것들을 선별해내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말, 짠 음식, 술, 불필요한 인간관계, 과다한 약. 이런 것들을 하나씩 줄여가다 보면 우리의 삶은 더욱 가벼워지고 건강해질 것입니다. 오늘도 전국의 많은 어르신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더 행복한 노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조금씩 줄여가는 용기를 내보는 건 어떨까요? 줄인다는 것은
결핍이 아닌 더 큰 풍요를 위한 첫걸음일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